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방청석에 다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달 말 울산에서 아주 특별한 봉사단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황방산 두꺼비 봉사단입니다. 황방산 두꺼비 봉사단. 바로 이분들의 이 봉사 대상이 뭐냐 하면요. 바로 이맘때쯤이면 황방산에서 알을 낳으러 내려오는 두꺼비라고 합니다. 두꺼비. 복두꺼비.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생태계도 지키는 도시가 바로 울산이라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울산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출발해 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소식을 전해주는 정말 아름다우면서 정확하고 아주 어디 계신 거예요? 김다운 아나운서, 빨리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2025년 3월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3월에는 모두가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고 계실 텐데요. 울산에는 좋은 소식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아쉬운 뉴스가 더 많았을까요? 지금부터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양극화입니다. 울산 지역 초등학교가 일제히 개학한 가운데 지역에 따라 신입생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121개 초등학교 가운데 올해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곳은 모두 12개 학교로 상북초 소호 분교는 신입생이 1명도 없다고 하는데요. 반면 신도시가 들어선 북구 고헌초의 신입생은 222명으로 울산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4위는 기루입니다. 울산 동구에서 유일한 헌혈의 집이 헌혈 부족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동구청은 보건소, 울산혈액원 등과 헌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과 별도로 직원들이 단체 헌혈에 동참하기도 했는데요. 1997년 운영을 시작한 동구 헌혈의 집은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헌혈자가 20명 수준에 그쳐 울산 6개 지점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어서 3위는 무료 대여입니다. 울산시가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의 이동 편의를 도와줄 2025년 다둥이 행복 빌림차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에 주민 등록을 둔 미성년자 포함 2자녀 이상 가정에 연 1회에 한해 차량과 카시트 대여료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용 희망자는 울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가 되면 5에서 11인승 차량과 카시트를 무료로 대여받아서 최대 3일간 이용한 후 반납하시면 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조정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민원이 잇따르자 울산시가 급한 불을 끄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동구 일대의 변화로 721번 버스는 명촌이었던 차고지 기점이 꽃바위로 바뀌었고 북구와 울주군의 일부 노선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우선 조정됐는데요. 울산시는 앞으로 시민 의견을 모아 한 달 단위로 버스 운행 경로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 1위는 호평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관리인이 없는 단독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간단한 집수리조차 버겁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런 가구를 돕기 위해 울산에 처음 들어선 마을 관리소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개소한 화정 마을 관리소는 지역 주민을 마을 지킴이로 고용해 2년 만에 1,000번 넘게 집수리 활동을 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결해 왔는데요. 잠시 후 마을 관리소 지킴이를 만나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뉴스를 깔꼼정, 아주 깔끔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 전기가 나가거나 하수구가 막혔을 때 어르신들 한 번씩 당황한 기억이 있으실 텐데 전 뭐 수시로 당황합니다.
어렵지 않은 일 같이 보이지만 막상 직접 이걸 고치거나 수리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나타나서 딱 하고 도와준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화정마을관리소 이항규 마을지킴이십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화정마을관리소 지킴이 이항규입니다. 이항규 네. 지킴이. 제가 이제 이 반장님을 마을 지킴이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을 지킴이. 일단 이름 그대로 마을을 지킨다는 것은 대충 감이 딱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지키는데 마을을 어떻게 지킨다는 말씀이세요? 자, 저희 마을 지킴이는요. 네. 설립된 지가 2023년 12월 29일 날 개소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일 먼저 아침에 마을 순찰, 밤새 뭐 도로나 주거지역, 공공시설물, 그다음에 공원 같은데 뭐 넘어지고 부러지고 뭐 도로에 뛰쳐나온 뭐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면서 네.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 소수리, 주민들의 애로사항 같은 거는 전기, 배관 분야, 오호. 그리고 공구 대여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만능 수리를 하고 계시네, 그죠? 네. 뭐 전기부터 배관, 수도 뭐 이런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올해로 2년 차 되신 거죠? 네, 자, 2년째 그렇다면 근무하겠습니다. 활동 중에 뭐 모든 게 다 기억에 남겠지만 그 중에서도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제가 작년에 근무하면서 네. 가장 내가 애로사항이 있던 것은 그분들 봐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 83세 먹은 노인네신데요. 어허. 원룸에 살고 계십니다. 네. 그래 뭐 밑에 아이폰 물이 새가지고 접수가 돌아가지고 가보니까 이사 온 지가 원룸에 2달밖에 안 됐습니다. 밑에 아이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쌤인데 밑에 보면은 물이 빠지는 아, 쌤이었는데 그 밑에 그 예, 물 내려가는데. 물 빠지는 그게 아이트랩이거든요. 아, 그게 아이트랩이라고 아이- 하고 위에 거는 폼업인데요. 오. 폼업에도 가니까 2달밖에 이사 온 지 안 됐는데 물이 새요. 물이 새가지고 오. 그리고 전 주인이 사고 그 했을 때는 수리를 해가지고 세를 놔야 되는데 네. 이 주인은 우리 건물주는 지금 서울에 계시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물이 새. 세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가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니까 좀 억울해갖고 제가 지금 세입자 83살 먹은 노인네는 아. 지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고, 연세가 전화번호를 제가 있으시니까? 달리해가지고 전화를 직접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통화돼가지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거는 세를 놓을 때 세입자분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건물주가 다 수리해 놔야 수리해가지고 세를 줘야 되는데 수리 안 한 상태에서 가보니 그때 때문에 이거는 건물주가 이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됩니다 하니까 막 그다음부터 전화를 딱 끊어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도 안 받고. 예. 그다음부터는 뭐 서울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가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아이트랩과 폼업을 갖고 딱 수리해가지고 딱 줬더니까 노인네가 하시는 말씀이 와 우리 아들보다 낫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해결 다 했다고 해요. 세상에.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우리 아들보다 낫다라는 그 한마디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요게 싹 싹 해결돼 버려요.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피로가 싹 내려가지고 그냥. 건물 주인 되시는 분. 왜 전화 안 받아, 왜? 전화 받아야죠. 얘기 잘했죠? 잘했습니다. 혼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을도 관리하고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시고 계신다. 그런데 제가 소문을 듣자 하니 호평일색이라 사업을 더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주민들이 좋아하는지 영상으로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들어갑니다. 화면 주세요. 사무실에 모인 직원들이 각종 공고를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처음 문을 연 마을 관리소입니다. 어허. 네, 잘 알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주민 요청에 관리소 직원들이 집을 찾아갑니다. 마을관리소에서 왔습니다. 오늘의 민원은 변기 덮개 교체. 교체 방법을 몰라 1년째 불편을 겪었던 주민이 고민을 덜었습니다. 페프도가 발라보고 본토도 붙여보고 이래가지고 안 되대. 아유 감사하지요. 이래 해주니까 예. 집수리를 돕는 해결사이자 혼자 사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동반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뭐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이 얘기를 하죠. 아이고 아파가지고 곧 죽을 건데.
아따 아무리 그래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거든. 지난 2월 시작해 1000번 넘게 집수리 활동을 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결했습니다. 해결해주면 아들 같은 저희들한테 고맙다 고맙다 어쩌면 좋겠노 물 한 잔이라도 줘야 되는데 할 때 정말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아. 야, 세상에 저 어머니는 그 변기 뚜껑 떨어진 걸 본드로 붙였대. 그건 안 주면 떨어지거든요, 본드로. 세상에. 뭐 방법이 모르니까, 그죠? 그렇죠. 테이프도 붙여보고 본드도 해보고 세상에. 안 되거든요, 이게요. 아, 네. 자, 마지막에 나오신 분이 또 다른 마을 지킴이 맞으시죠? 네. 오호,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고장난 것들을 수리하려면 기술이 필요할 텐데 마을 지킴이가 되려면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까? 네, 마을 지킴이를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네. 하실 말씀은요. 우선 간단 소수지만 전기나 배관이 있기 때문에 뭐 국가 자격증이 있으면은 좋고요. 자격증.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민원 처리도로 기계나 같은 공구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골목 다니기 때문에 동구 지역이 옛날 주거 지역에는 상당히 좁습니다. 좁고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돌에 많이 대놨기 때문에 운전에 능수능란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그런 것도 우리가 민원 들어왔을 때 가서 처리할 수 있다는 봉사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봉사 정신을 투철에 갖다 보면은 우리가 주어진 접수된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다 끝난 뒤에도 또 다른 게 없습니까 하고 살펴보는 오호.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은 충분히 접수하면은 합격할 것입니다.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예. 이야, 자 그렇다면 비용은 따로 안 듭니까? 자, 비용 같은 부분에서는요. 우리 일반인들께서는 그냥 재료만 준비하시고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재료. 그다음에 이제 차상계층, 독거노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연 5만 원 이내에 예. 우리가 저희들 도와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화정관리사무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충분히 시간 내서 빨리 뛰어가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방청석에는 지킴이들의 도움을 받은 주민들이 얼마나 이분들이 고마우셨으면 이 공식석상에 칭찬하고 싶다고 일부러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저기 앉아 계시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울산 동구산 장원한입니다. 장 선생님. 예. 잘 나오셨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요? 저도 울산 동구에 사는 이희덕입니다. 네. 잘 나오셨어요. 예. 저 보니까 반갑죠? 예, 반갑습니다. 예, 저도 두 분 보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분도 집에 계시면서 난감한 일을 겪으신 적이 좀 여러 번 있었죠? 예, 많지요. 어떤 거를 부탁을 해갖고 그걸 완벽하게 수리를 했습니까? 생활 속에서 필요한 도움. 네. 수리한 부분은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를 예를 들면 아파트 등하고요. 두 번째는 형광등하고 수리를 했는데 형광등. 예. 오호. 그걸 해가지고 수리를 의뢰 한 2, 3일 내에 와서 수리를 해주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광등이 증세가 어땠어요? 걔네들이. 처음에는 거기 깜빡깜빡하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깜빡깜빡.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교체를 하고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직접 형광등 이거 바꾸기가 힘들죠? 본인들은 할 수는 있는데 네. 기술적인 이제 이게 없으니까 의뢰를 했지요. 저도 못합니다. 누구나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는데 처음에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형광등 말고 또 뭐 다른 거 기억나는 거? 뭐 화장실 뭐 변기 뚜껑, 뭐 샤워기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어떤 것도 수리하신 적 있어요? 저희 집도 지금 오래된 휴지거리하고 수건거리 그다음에 저기 사오기 거치대를 교체했거든요. 근데 마땅한 공구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화장마을 관리소에 전화했더니 직원분들이 오셔서 정말 깔끔하고 그다음에 꼼꼼하게 설치해가지고
뭐 세집 화장실이 세제처럼 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집에 와서 뚝딱뚝딱 고쳐 주시니까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살아있는 행정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좀 더 번창하게 해가지고 예. 저 모든 저 동구 주민이나 네. 더욱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장님 네. 기분 좋으시죠? 네, 기분 좋습니다. 마을 지킴이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 마을 지킴이에 도움을 받으려면요. 네, 신청 방법. 네, 신청 방법인데요. 위치는 대성로 140번지고요. 화정동 행정복지센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방문도 되고요. 네. 전화로서 052-209-4211로 전화 접수해도 됩니다. 이야.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가기 전에 전화를 드리고 집에 계시고 하면 바로 방문하고 모든 걸 처리해 드립니다. 야, 지금 말씀하신 전화번호서부터 여기 지금 자막으로 쫙 밑에 나갑니다. 네, 지금 나갔습니까? 어르신들이 볼펜으로 지금 적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바로 연락되면 해결해 드립니다. 자, 내가 사는 마을을 지키고 가꾸는 일을 하면 자부심도 클 테고 또 퇴직 후에는 새로운 일자리까지 얻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집처럼 마을을 돌보는 지킴이가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은 참 든든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 속 가려움을 구석구석 긁어주는 마을 지킴이 역할 정말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신 마을 지킴이를 응원하신다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